이 중에 세 번째 소식에 이 인물이 언급이 됐습니다. 바로 BTS 지민인데요. 지민? 네,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아티스트가 되었다. 올 한 해 동안 한 20여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에라스 투어라는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 투어가 일으킨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국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미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미국 살렸다. 미국을 살렸다. 최초로 이 네이처 스탠에서 사람이 아닌 기술을 선정을 한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 GPT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는 이 10명 얼굴이구만. 중에 지금 이 순간 핫한 해외 뉴스 중간 유통 과정 빼고 산지직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박수정 PD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놓치지 말고 알아가야 할 해외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언론이고 뭐 외신이고 다 올해 땡땡땡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올해 올해 가요, 그렇죠. 올해 인물, 뭐 올해 뉴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근데- 우리 방구석 특파원은 뭔가 다른 걸 가져왔을 것이다. 제발요. 집에 아니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들과 많이 다르진 않고 조금 다른 한 끗 다른 뉴스 좀 준비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이 앉아서 세계 속으로 2023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너에서 어떤 외신들을 다뤘었나 이렇게 엑셀로 쫙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매체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두 분은 좀 이 코너에서 기억나는 외신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물가가 뭐 전년 대비 140% 올랐다. 네.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수정 PD가 그때 아르헨티나 대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라고 그렇죠. 칭해지는 후보를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 뭐였냐면은 물가 잡으려면은 우리는 페소를 포기하고 달러를 쓰자. 그렇죠. 은행을 없애겠다. 네. 그냥 한국은행을 없애겠다는 거랑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번에 당선이 됐단 됐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 생각도 들어서 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극단적인 공약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이 코너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수정 PD가 골라와서 오뜨밀에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며칠 뒤, 늦으면 몇 달 뒤에 다른 언론에서 다룬다. 가장 빠르다. 네, 빠릅니다. 그 사실을 약간 우리 팀원들밖에 몰라서 그렇죠. 좀 속상하긴 네, 한데 제가 우리는 주로 얘기해요. 진짜로 유통 과정 없이 산지직송으로 한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게 한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해외에서 맞아요. 배운다. 이걸 수정 PD가 소개하고 와 신기하다 했는데 진짜 몇 달 뒤에 함께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런 게 그런 몇 개 거. 있지 않았어요? 몇 몇 개 있었어요. 뭐. 자니스 그 성착취 사건도 제가 하자 해서 저희는 저희 기준 좀 늦게 한 늦었어요. 편이었는데 맞아요. 왜냐면 자니스 몰라요. 수정 네. PD만 알아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너만 하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몇 번 킬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달 뒤에 또 한국에서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네. 갑자기 조금 자랑을 그렇죠. 어깨를 쓱하면서 해보고 그래서 오늘도 좀 남들보다 한 반발 정도 빠르게 한 해 동안 전 세계 어떤 뉴스들이 가장 핫하고 중요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앉아서 세계 속으로 애청자분들을 위한 퀴즈도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참여하시고 커피 커피 쿠폰 쿠폰. 받아가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인물들로 이제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한 해 중요했던 뉴스들만 쭉 나열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이면 이제 각종 매체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외국의 그 주요 외신에서도 이제 각자 자기 기준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선정을 했는데 어떤 매체별로 어떤 인물을 선정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2023년 올 한 해의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니까 한 10명 딱 나오더라고요. 10명이면 올 한 해 세계 뉴스 정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 가볼게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인물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2023년 이 사람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잡지 타임즈에서 1927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매년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표지로 빡 하고 막. 그렇죠. 2023년에 유일하게 이 엔터테이너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팝스타 겸 작곡가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죠. 많이 네. 들었죠. 선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데 사진도 너무 멋있게 멋있죠? 찍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진짜. 뭔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콘서트 때문이죠? 그쵸.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올 한 해 동안 한 20여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에라스 투어라는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 투어가 일으킨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국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미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미국 살렸다. 미국을 살렸다. 그런 공로로 2023년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를 살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서 미국 경제를 살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냐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콘서트 수익과 콘서트 영상을 영상화한 그 영화 수익까지 미국 역사상 최대치로 기네스에 기록될 정도인데 이 과정에서 창출한 경제적 그 효과가 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잘 와닿진 않아요. 와닿지 네, 네, 네.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00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와닿네요.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보려고 안 하던 여행도 하고 안 하던 소비도 하고 교통편도 이용하고 하면서 이렇게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하고요. 뭐 이 타임즈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소개하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룬 성취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된 게 의아하다면 과연 당신이 한 해 동안 스마트폰 화면 내리다가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을 몇 번이나 봤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녀가 헤드라인에 장식되어 있는 기사를 몇 개나 봤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좀 단연코 1등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사는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테일러 스위프트 뭐 오면은 그 지역이 살아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한국은 안 와?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댓글쇼에서 제가 이 얘기했을 때도 누군가가 그 물어보셨었거든요. 왜 한국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안 오나 했는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는 5만 명 이상의 수용할 그렇죠. 수 있는 콘서트만 한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경기장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네, 공연장이. 만들어야겠네요. 저번에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할 때 4만 명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원래 거기 콘서트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잔디장 할까봐. 네. 근데 다른 뭐 체조 경기장 이런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 인원이. 맞아요. 만들어야겠네요. 만들어야죠. 모시려면은. 네. 저희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팝스타의 대표 주자였다면 운동선수 중에는 누가 뽑혔나요? 네, 타임즈 선정 올해 운동선수에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막 추운 계절에 처음 보는 월드컵이다. 그렇죠. 아, 카타르. 이러면서 막 카타르 월드컵 봤었잖아요. 더울 때 거기서 월드컵 했던 큰일 나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40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가 올해의 운동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 참 다 아는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올해 새롭다기보다는 워낙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그렇죠. 선수다 보니까 마땅히 받을 만합니다. 그렇죠. 스포츠 하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영국의 더 타임즈가 선정한 이름도 비슷해요. 더 타임즈 선정한 올해 스포츠계 10대 파워리스트 이게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국내 언론에 소개된 이유가 여기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2013년 롤드컵 우승자 그렇죠. 페이커 이상혁 오. 선수가 10대 스포츠 스포츠맨으로. 이걸로 올라갔어요. 아니 근데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e스포츠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포츠계 파워맨으로 선정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타임즈에서도 이제 의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스포츠 섹션에서 e스포츠를 잘 다루지 않지만 페이커가 우사인 볼트처럼 올림픽의 주류 스타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오. 라고 하면서 온라인판에서는 빡 가운데 맞아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 사진이 딱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와. 그 특유의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표정 있죠. 그쵸, 딱 그쵸. 중간에 뭔가 이제 포커페이스 같은. 배치가 그렇죠. 됐더라고요. 안경 끼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뭐 페이커는 영국에서 선정이 됐고 이제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선정이 그렇죠. 됐고요. 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르헨티나 하니까 네. 이 인물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르헨티나 하면 리오넬 메시 그 다음 이 사람이 유명하죠. 우리 지난주 취임식한 48대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를 또 우리 코너에서 빼놓을 네. 수가 없습니다. 아는 얼굴이구만.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아르헨티나의 전기톱맨. 전기톱 들고 있는 사진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뭐 마약과 인신매매 합법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극우 성향의 이 대통령 당시에는 후보였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 뭐 인물 아이템 할 거라고 하니까 선아 아나운서가 이 하비에르 밀레이 나오냐고
있냐고. 네, 전기톱맨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역시 좀 자극적인 인물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네. 아니, 너무 충격적인 인물이었는데 맞아요, 또 맞아요. 당선까지 됐다고 하니까 맞아요. 머리에 딱 꽂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인물이 있나요? 올해 인물에 테일러 스위프트 선정됐다면 올해의 CEO도 따로 선정이 됐거든요. 오.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선정됐습니다. 아는 얼굴이구만. 아는 얼굴이죠.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서비스 챗GPT를 만든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그 회사에서 해고됐다가 복귀되는 해프닝을 겪은 인물로 올해 전 세계 뉴스를 쫙 도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뉴스탐구 생활에서 이걸 한번 소개를 다뤘습니다, 했죠. 조석영 여러분. PD가 다뤘잖아요. 네. 잠깐 설명해드리면 그때 네.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오픈 AI라는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이자 챗GPT 핵심 개발자예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이사회 멤버들이 그 오픈 AI 이사회 멤버들이 약간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은 너무 위험해. 이대로 발전시키면 안 돼. 보안 장치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샘 올트먼은 조금 더 빨리 가속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수익도 내야 돼.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해고시켜버렸어요. 해고했죠. 통보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나가지고 막 회사 안에서 쿠데타냐 뭐 이런 얘기 듣고 직원들도 오히려 샘 올트먼 지지하니까 결국에 며칠 만에 해고가 번복이 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CEO로. 이게 거의 뭐 AI의 봄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 심지어 안에서 중간에 그 사이에 MS로 옮기기도 옮겼다가 했어요. 옮긴다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했다가. 뭐 간다고 했다가 뭐 어쨌든 지금은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샘 올트먼이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에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 같아서 네. 올해를 좀 상징하는 진짜 올해의 CEO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내년에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기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올해 내내 저희가 이런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절로 인공지능과 인류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함께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제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3명 알아봤거든요. 네. 7명 더 달려가야 됩니다.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물, 인물?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서는 매해 네이처 10이라는 그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 오, 이거 멋있다. 세계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 10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이런 거 할까요? 오뜨밀 스탠. 오뜨밀 10 좋다. 근데 올해는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Nature's 10 밑에 보시면 10 people 10명의 사람 and one non-human 그리고 하나의 인간이 아닌 뭐 한 그렇죠, 명, 하나. 뭐 하나를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로 이 네이처스 10에서 사람이 아닌 기술을 선정을 한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 GPT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는 이 10명 얼굴이구만. 중에 한 명으로요? 네, 이거 11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되겠죠. 사람 10명과 챗 GPT를 선정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좀 어색하죠? 아니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네. 일자리 없어진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러니까요. 사람을 시상식에서 사람을 뺏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네이처지의 수석 편집자는 이게 물론 인간이 아니니까 선정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올 한 해 챗 GPT의 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발전과 진보를 심오하게 발전시킨 그 점을 인정해서 챗 GPT를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렇게 인간이 아닌 기술이 선정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아, 아니 그러면은 10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명자를 붙이면 안 되죠. 아니 저기는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기술만 나올 수도 우리가 있어. 하네요. 제 생각에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기술을 세는 단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할 한 수는 개, 두 개. 없으니까 한 개, 두 개, 한 GPT, 두 GPT 이렇게 야. 네.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올해는 인공지능의 해였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막 활개를 치고 다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또 인공지능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의 활약도 그렇죠. 두드러진 해였죠. 기억나시겠죠? 지난주에 왜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재하는 규제를 발표했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그걸 발표했던 EU의 집행위원장 이름 기억하시는 분? 없습니다. 네. 챗 GPT는 알아도 이분은 모르겠네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EU 집행위원장이면 심하게 말하면 EU 대통령인데. 그렇죠. EU의 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지에서는 이 여성을 2023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 이름.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를 이끌어낸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어렵네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선정이 된 인물이고 여성 최초로 유럽연합 수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좀 강한 리더십, 자유수호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지도력을 보여줬었고 또 올해는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나 세계 변화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먼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좀 연세가 좀 있어요. 이분 네. 어떤 네, 분인가요? 58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쳐도 이제 65세. 한국에 오시면 지하철 공짜로 타실 수 있는 그런 나이신데 독일의 산부인과 출신의 정치인이고요. 지금 제가 띄워드린 사진 보이시면 이거 젊을 때 사진인데 7남매 엄마예요. 본인이. 우와. 그래서 본인이 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그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단절이 됐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력 단절 여성이 돼서 독일의 가정 여성부 장관이 돼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이제 정치인으로 좀 이렇게 빵 떴고 네. 독일 워킹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네. 근데 정치는 저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으로 증명한 이제 강한 여성이자 또 동시에 강한 리더가 됐고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 1위에 이분이 선정이 된 거죠. 네, 이름을 외워야겠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경험을 더 말해주니까 그럼으로써 또 법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더 어려움이 더 잘 알려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우리나라에는 강원 여성으로 선정된 분들이 한 명도 없었나요? 궁금하시죠?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강한 여성 100인에 한국인 2명도 포함이 됐는데 오. 82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96위에 네이버 최수연 사장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 신라 계열과 네. 그러니까 삼성 계열 쉽게 기업인들. 말하면 그렇죠. 삼성 계열과 네이버 계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타임, 네이처,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을 봤고요. 다른 매체도 좀 볼까요? 우리 코너에서 또 뉴욕타임즈를 빼놓고 가면 너무 또 서운해하니까 뉴욕타임즈에서는 뭐 올해의 인물, Person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진 않았는데요. 2023년에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인데 2023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일어난 20가지의 일 이렇게 사건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저 하나 알아요. 오뜨밀이 생겼습니다. 오! 이런 거 짚고 가야죠. 여기에는 안 여기에 들어가서 봅시다. 정말 뉴욕타임즈 실망입니다. 21번째로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중에 세 번째 소식에 이 인물이 언급이 됐습니다. 바로 BTS 지민인데요. 지민? 네,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꼽으면서 네. BTS 지민이 빌보드 1위에 올랐고 또 몇 달 뒤에 같은 그룹의 member인 정국이 그 기록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그만큼 한국인 그동안 이제 K-팝 그룹이 이렇게 선전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K-팝 솔로 아티스트들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해다. 뭐 요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지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 지금 후보 지명이 다 됐거든요. 그렇죠. 네. 후보에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요. BTS가 없어요? K-팝 네. 아티스트들이 BTS뿐만 아니라 뉴진스도 못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홀대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아마 박수영 어. PD가 정리해줄 시기가 올 여러분이 겁니다. 원하시면 제가 한번 다시 좀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그래미에서 우리 가수들이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처음 일어난 20가지 일들 중에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도 그리고 또 가져보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것도 했어요. 뭐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2023년 한 해를 대표하는 인물들 한 50여 명의 얼굴을 가지고 페이시스 퀴즈라고 해서 네. 올 한 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인물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봐라라는 퀴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지도 테스트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지도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정답률을 그러니까 97%라는 정답률을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독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죠. 이 인물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트럼프?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는 얼굴이구만. 우리 네, 너무 아는 친숙. 인물, 네. 저는 일론 머스크 길 가다 만나면 인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익숙해가지고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구 트위터인 X의 CEO이자 우리 코너 단골 게스트로 정말. 활동하고 계시는 그렇죠. 일론 머스크. 우리 코너에서도 정말 다양한 주제로 등장을 하셨죠. 뭐 주커버그랑 실제로 싸운다고 뭐 말만 그쵸. 하고 안 싸웠고요. 싸웠죠. 결국에 네. 뭐 머리에 칩을 심는다, 그쵸. 우주선을 날린다, 뭐 이러면서
여러모로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도 또 어떤 활약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도 뉴욕타임즈 올해 얼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가장 큰 글로벌 이슈라면 사실 그 구글 검색어 1위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선정이 됐는데 그만큼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리더 중 한 명인 거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스라엘 인질을 이스라엘군이 5인 사살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맞아요. 항복하겠다고 이렇게 상의 다 벗고 이제 흰기 그 휘두르면서 오는데 진짜 쌌거든요. 사살했죠. 네. 사살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 반대 여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계속 갈 길 간다. 하마스 박멸할 거다. 이거라서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어쩌면 모두가 가장 이제 좀 주목하고 주시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정 PD가 또 자주 보는 외신이 워싱턴 포스트잖아요. 그렇죠. 여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하는 건 거점을 두고 있으니까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언론사잖아요. 올해 인물 대신에 올해의 피노키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The Biggest Pinocchios of 2023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피노키오처럼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인물들을 코도 이렇게 길어지나요? 맞아요. 그 피노키오 캐릭터 코가 막 이렇게 밑에 길어져요. 이 기사에 보면. 근데 공인들이 하는 말의 진위를 가리는 더 팩트 체커 팀이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 실제로 피노키오 그 목각 인형을 가져다 두고 있대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정치인들이 뭐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이 피노키오 지수를 높여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과장을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부서죠. 네, 재밌네요. 근데 올해 리스트에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자 내년 미국 대선에서 겨루게 될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사이좋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거짓말 지수도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은 자신의 개인사를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9년 연속 이 올해 피노키오에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특히 이란과 중국 관련된 국제 이슈에 있어서 좀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이하지도 않네요. 여기는 지금 9년째 선정될 정도면 크게 뭐 놀랍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혹시 좀 선정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도 올해의 피노키오를 한번 선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치인들로 치면 후보군이 꽤 많을 것 같고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저는 올해의 피노키오는 전청조 씨가 아닐까. 원래 연말 시상식도 나중에 나올수록 유리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희대의 사기극이다. 네, 거짓말의 대명사가 됐죠. 그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네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여기까지 수정 PD가 가져온 거 정리를 해봤는데 서리님이 아까 잠깐 그 네이처 스탠 얘기할 때 기술만 따로 10개 뽑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뉴스인데 사이언스 선정 올해 최고의 과학 성과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 아는 얼굴 또 나와요. 1위 뭘 것 같으세요? 저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비만약. 비만약. 기적의 그렇습니다. 비만약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다뤘어요. 수정 PD가. 자,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이름이 아마 바뀔 텐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도 먹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다. 이런 여기도 게 안 있었거든요. 빠져요? 여기도 일론 머스크는 빠지지 않아요. 네. 얘가 원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이 됐는데 일종의 부작용으로 마치 옛날에 비아그라처럼 부작용으로 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죠. 기술이 그리고 이게 그냥 여기 그치는 게 아니라 대장암이나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하고 다른 후보들로는 알츠하이머 치료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 주목한 과학계의 실패도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고려대학교 이름이 초전도대학교로 바뀔 뻔했던. 바뀔 뻔했죠. 실패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수정 PD가 마지막으로 퀴즈 빠르게 내주실까요? 퀴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앉아서 세계 속으로 33회 방송했는데요. 우리 코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둘 중 누구일까요? 1번 BTS, 2번 일론 머스크. 정답은 본방 끝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토크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 2부 K-팝 듣는 K-팝 잉글리시 함께 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